토토의 마법 안경. 제10화 알 수 없는 항해. 토토와 친구들이 세 번째 잠에서 깨어난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이었어요. 핀란드처럼 눈보라 섞인 찬바람이 불어오지도 않았고 적도의 섬에서의 더운 열기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로지 눈을 감은 것과 똑같은 암흑의 공간뿐이었어요. 토토는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그 지구상의 어디로 이동했는지 짐작해보려 했지만 이번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가끔씩 벽 너머로 삐거덕삐거덕하고 나무와 쇠가 마찰하며 비틀리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죠. 삐거덕거리는 소리 속에서 눈을 뜬 토토와 친구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렇지만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었죠. 집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지진이 일어나나 봐. 모두가 삐거덕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라펠이 말했어요. 라펠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앉아있는 바닥 전체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반대편으로 바닥이 기우는 바람에 아이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지진이 난 것만 같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건물 전체가 땅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죠. 한동안 잠잠하던 바닥은 다시 휙 하고 한꺼번에 기울어 올라 아이들을 다시 한쪽의 벽으로 몰아붙여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때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암흑의 공간은 누군가가 밖에서 열어젖힌 문으로 인해 윤곽을 드러냈어요. 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달빛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있는 방은 사방이 온통 나무로 막힌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도 없고 가구도 없는 지하 창고 같은 곳이었죠. 방의 한쪽에는 한층 위로 향한 계단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만 유일한 출입구인 문이 있었죠. 누군가에 의해 열린 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아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어요. 문에는 큰 키에 멋들어진 삼각 모자를 쓴 남자 한 명이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죠. 웬 놈들이냐? 분명 촬영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언제 몰래 숨어든 것이지? 큰 키의 남자는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왔어요. 갑자기 들어온 빛에 눈이 부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남자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발달된 근육을 가진 건장한 사람이었죠. 아니, 모두 꼬맹이 녀석들이잖아. 남자는 토토와 친구들을 발견하고는 의문스럽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여긴 어디죠? 우리가 아저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은 아니라고요. 이 집에서 그냥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용히 나갈게요. 아이들 중 가장 모험심이 강한 톰즈가 친구들을 대신해 앞으로 나서며 남자를 향해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우하하하하. 뭐야? 나가겠다고?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이 밖에는 망망대해의 바다뿐인데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냐? 남자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어요. 토토는 그 목소리에서 많은 모험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과 충분히 거친 힘을 느낄 수 있었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건장한 남자의 이름은 도르핀이었어요.
그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쪽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무역선의 선장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그를 해적선의 선장에나 어울릴 법한 외모와 성격을 가졌다고 하기도 했지만 도르핀 자신은 여행을 좋아하고 늘 새로운 모험을 찾아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죠. 물건을 훔치러 온 좀도둑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이 배에 들어오게 된 거지? 배라고요? 도르핀 선장의 배라는 말에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뭐야? 정말 너희들은 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단 말이더냐? 선장은 낯선 아이들의 반응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장은 계단을 올라 자신이 들어왔던 문 밖으로 아이들을 안내했어요. 아이들이 있던 곳은 배의 선실 중 하나인 창고였고 계단을 오르니 선장과 아이들은 배의 갑판으로 나올 수 있었죠. 어스름한 달빛이 내려 비추고 있는 배의 갑판은 거친 파도에 밀려 좌우로 심하게 기우뚱거리긴 했지만 매우 고요해 보였어요. 삐그덕하고 나던 소리는 바로 배의 돛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나는 소리였죠. 이야, 정말 아름답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제시가 감탄했어요. 여긴 태평양의 바다 한가운데란다. 육지로부터 벌써 10시간이나 달려왔는걸? 도르핀 선장의 말대로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의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바다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도르핀 선장의 무역선 위에 있는 것이었죠. 토토야, 내 안경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걸까? 제시가 토토를 향해 물었어요. 토토 역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안경이 태평양의 한가운데로 자신과 친구들을 데려온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됐어요. 아저씨, 이 배는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토토는 도르핀에게 배의 행선지에 대해 물었어요. 이 배는 태평양을 건너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배란다. 도르핀은 친절하게 자기를 소개한 뒤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배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보이는 외모와 달리 도르핀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토토와 친구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도르핀 선장이 자신들의 말을 믿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안경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른들에게는 좀 황당하게 들릴 테니까요. 내 이름이 토토라고 했니? 내 안경이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온 것 같지는 않구나. 잠자코 토토의 이야기를 듣던 도르핀이 이야기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나도 제페토 할아버지를 알고 있단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났었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내게 길을 가르쳐준 분이란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태평양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아저씨, 아니 선장님도 제페토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고요? 놀란 토토가 도르핀 선장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알다마다 내게는 은인 같은 분이었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갈리에게 납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에 들었단다. 나 같은 뱃사람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니 듣고 싶지 않아도 온갖 소식을 듣게 되거든. 맞아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졌어요. 우리가 칼리에게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해내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라펠이 흥분하며 외쳤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제페토 할아버지의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칼리를 당해내지는 못할걸? 도르핀 선장은 아이들만의 힘으로는 칼리를 이겨낼 수 없을 거라 이야기했어요. 칼리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뛰어난 제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진 능력보다 몇 배는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었죠. 내 생각에 너희들은 분명 제페토 할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구나. 칼리의 비밀본부가 태평양 어느 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이 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으니 그 섬에 다가가기 위해 잠시 이 배에 들른 것은 아닐까? 도르핀 선장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토토의 안경은 토토 자신이 조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제페토 할아버지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었죠. 그것을 보면 안경은 점점 제페토 할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렇지만 넓은 바다에서 칼리의 섬을 찾는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